그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자아 정체성,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내면이란 토양의 물과 그름을 수를 제공하라. 그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면이라는 토양의 물과 걸음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자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게 된다. 시작.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게 된다. 네, 스피치 성격 대인관계에서 일전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시작. 스피치, 성격, 대인관계, 세이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네, 자 원리가 그래요. 우리 자아라는 것도 하나의 토양이에요. 토양인데 토양이 메말라 버리면은 나무가 못 자라는 것처럼 우리 자아가 부정적이면은 외적인 행동도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스피치나 대인관계나 성격이나 세무와 잠 못 자는 거, 뭐 몸 건강 이게 다 뭐냐면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 자,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을 기름진 토양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토양을 기름지게 하려면은 물과 그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을 주입시켜야 돼요. 사랑. 자, 이 사랑은 돈과 같아요. 사랑은 돈과 같아가지고 돈이 없으면은 돈을 빌리는 것 힘들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 빌려주고 빌리는 것 힘든 일이잖아요. 반대로 1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10억 정도 있는데 5만 원 빌려주고 5만 원 빌리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도 그래. 사랑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10억 정도 큰 사랑을 갖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나를 괜찮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쥐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보면은 뱁새가 어떻게 황새의 뜻을 알겠는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황새의 마음이 돼버리면은 뱁새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신경을 안 쓴다네요. 문제는 황새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뱁새의 마음이면 어떻게 되는 얘기지. 뱁새의 마음이라면 뱁새들이 이야기할 때 상처받는다는 얘기. 이렇게 상처받는 말을 듣는 것, 비난이나 비판의 말을 듣는 것은 이 돌멩이 한 대 얻어맞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돌멩이 맞아서 개구리는 죽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코끼리는 코뿔 소는 아무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개구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고 나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긴장하면 안 되고 떨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코끼리나 코뿔소처럼 강한 마음이 되었다 생각해요. 남들이 돌을 던지건 뭐하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다 사랑해. 당연하죠. 사랑의 부족으로 다 상처먹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21일 PMA를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치료와 관계없이. PMA라는 건 뭐냐면 Positive Mental Attitude.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신 태도를 만들어주는, 즉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21일 프로젝트예요.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걸 이제 실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 자, NLP 힐링 첫 만남 훈련에 참가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을 함으로써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말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을 못하더라도 사랑받아야 되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랑받아야 되고, 실수하더라도 사랑받는 경험을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 공간에 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성과 웃음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은 특히 엉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억압된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있는 소리. 큰 소리로 제가 시키는 그 긍정문 낭독들이 있어요. 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념의 사나이 누구누구가 나가신다. 또는 뭐 자기를 칭찬하는 자.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넌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작게 말하지만 고함을 질러요. 고함. 이런 문장들을 제가 승창을 따라서 복창을 해줘야 돼요. 선정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지르다 보면은 속에 들어있는 이 엉어리가 막 풀리면서 후련해져. 아주 후련해. 그러면서 웃음 훈련을 시켜줘요. 크게 웃고 길게 웃게끔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는 크게 웃는. 지금 제 옆에 사무실 때문에 제가 안 해요. 근데 저녁 때면 이제 이거 다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게 소리 지르고 웃게 웃음 훈련을 시킵니다. 크게 웃는 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소리 지르고 웃게 하는 것만 가지고 또 한 70%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해결이 되더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예, 엉어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매일 긍정 암시문을 낭독한다. 특히 선생님은 이제 스피치 문제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낭독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데요. 왜 낭독이 중요하냐면은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
자, 아무리 머릿속에 아는 게 많이 있어도 입에 숙달된 말이 적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생각의 속도보다 말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생각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쪽으로 말을 해야지 어떤 말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부터 말을 하는 거는 입이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피아노를 연주할 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 어떤 글을 쳐야지는 머리가 선택하지만은 글을 치는 거는 손가락이잖아요. 우리 걸어가는 것도 각도 올리 아닙니까? 내가 저쪽으로 걸어가야지 생각이 걸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걸어가는 거는 내 발의 몫이라니까. 이미 기억되어 있는 그 움직임을 이 두 다리가 하고 있을 뿐이다. 말도 마찬가지야. 말도. 어떤 두뇌가 선택을 했을 때 말하는 거는 입에 숙달된 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다는 거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말하는 속도가 빨라져 버리잖아요. 말하면 뇌가 막 움직이나 봐. 그렇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뇌가 움직여. 꼭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냐고. 사과라고 말을 하니까 사과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연상이 되고 계속 말하고 연상하고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입에 숙달된 말이 없으면은 그 연상 작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조선시대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선비들이. 참 재밌게도. 자,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나는 발표 불안증 때문에 말을 못해서 관직을 그만두겠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왜 그럼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다 말을 잘했을까요? 지금 최근에는 한의사들, 변호사들, 뭐 판사, 검사들 중에 말을 못해가지고 스피치 훈련 받는 사람 많거든요. 시험을 합격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이 변론을 못하는 변론을 그런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판사, 검사가 되는데도 말을 못해서 스피치를 훈련해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스피치 훈련과 관계없이 과거 급제하면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니요. 지금은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시대고요. 조선시대에는 소리내어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공부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입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천자문을 소리내어 4살부터 읽었고 사서삼경을 4살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말이 숙달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앞에 나가면 말을 잘하는 몸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앞에 나가면은 말의 패턴이 아니라 입이 얼어버리죠. 왜 말을 안 했으니까. 왜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앞에 외국인들 만나면 말을 못할까요? 바로 문제 푸는 영어를 해서 그런 거죠. 스피킹을 안 했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야. 자, 한국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하면은 영어 잘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말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낭독은 모든 걸 해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저는 무조건 20분에 30분은 낭독을 시킵니다.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기본을 몰랐고. 예. 무조건 돌아가면 말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 그러면 20분, 30분 정도 무조건.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낭독글을 카톡에 보내줘요. 일단 제가 상담한 분들한테 제가 카톡에 초대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낭독글이 갑니다. 소리 내어 최소한 5분에서 20분 읽어주셔야 돼요. 매일. 그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일기를 쓴다. 왜 감사일기를 써야 되느냐? 마인드가 긍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말을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일기는 내 마음을 가장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변화의 어떤 습관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일기를 쓸 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사한 일이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좋은 것만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요. 근데 부정적인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다. 이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발표 불안증 덕분에 오늘 서울 신림동에 갔는데 김동훈 코치를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되어서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유와 변화를 해야 되는지 내가 나를 잘 이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발표 불안증은 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증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춥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날씨가 추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움으로 인해서 정말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봉사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더 큰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 바로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런 글을 쓸지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고요. 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무조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수필가, 시인들, 소설가들, 신문 기자들 그쪽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글을 잘 쓰면은 막연한 생각이 구체화돼요. 글을 잘 쓰면은 흩어져 있는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사일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프 토크를 제가 이야기하죠. 셀프 토크.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고 자기 자신과 연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 겁니다. 사랑은 멈춰 있는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요.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동안 너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온 거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동문아, 넌 정말 멋있는 사람. 시골 안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10남의 막내로서 지리산 산골 동네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친구도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산골 동네에서 혼자 외롭게 자연과 벗삼으면서 소 몰고 소 풀 뜯어먹이고 자 오전에 찌개 나무 한 짐, 오후에 찌개 한 짐을 지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찌개찜을 지면서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처럼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로서 지금 우뚝 서 있구나. 그 외로움을 통해서 너는 사람의 소중함을 배웠고 그 외로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지 또 위대한 신이 치유제가 될 수 있는지 너는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인간관계의 전문가, 소통의 전문가, 심리치료의 전문가가 됐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정말 어떤 뭉클한 감동이 일어나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훈련을 막 시키는 게 오늘 제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2분, 3분씩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좋아지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져요. 나의 삶이 좋아지고. 자, 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 말하는 게 편안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게,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게 편안해지면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편안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아마 다음에 시켜보면 느끼겠지만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많이 불편할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그게 편안해지는 속도와 정비례해서 앞에서 말하는 것도 편안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더라고요. 근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감사일기 이런 거는 카톡방에 감사일기 쓰는 카톡방이 있어요. 네, 우리 회원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도 쓰고 뭐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는 문화에 들어오면은 쉬워진다. 어쨌든 이제 셀프 토크, 자기 긍정 대화 이런 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목표 관리를 해야 돼. 목표. 자, 부정을 없앨 수 있는 힘은 긍정의 힘인데요. 과거의 상처를 없앨 수 있는 힘은 미래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의 목표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오르고자 하는 큰 산이 없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운단 말이에요. 꿈이 아주 크면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되게 꿈이나 목표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비전, 사명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당장 올해 2019년 1년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살 것인지 당장 일주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목표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그 행동을 하고 행동의 증거물들을 또 보여주고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체면의 시각화 훈련. 눈을 감고 이제 자기 체면 상태, 제가 체면 요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 체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목표를 마음속에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치료받는 거 이후에 이걸 꾸준히 해서 자존감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자, 자존감을 키우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자, 변화의 4단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스피치 훈련이 필요하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사람의 관계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이제 3D 프린트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롯이 남아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은 사람과 소통하는 관계, 심리, 마음을 움직이는 이 사람의 인간관계나 마음 그런 몇 가지를 빼버리면 다 기계가 다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소통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심리의 전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거나 1대1 대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설득시킬 수 없다면 이미 시대에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뭐 사무직, 관리직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던 시절에는 말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무직, 관리직 일을 전부 기계가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최면이나 NLP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체면에 걸리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뭐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 페이스에 알려줄 수 있게끔 내가 설득력도 강해지. 당연하죠. 그래서 설득력, 자 소통 능력,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녹아 있습니다. 그럼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로 합니다. 일당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잘하려는 욕심을 가지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가면 잘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스피치 학원에 가면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요. 뭐 마이크 잡는 법, 인사하는 법, 말하는 요령,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 기법, 말하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은 가능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먼저 배우잖아요. 기술 때문에 더 마음의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담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수영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말하는 것에 대한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 부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떨어도 괜찮고 말을 못해도 괜찮은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만한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 에너지 힘은 뭐냐면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자부심 키우라. 그리고 긴장 떨면 두려움을 다 치료를 해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해서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공주로 가야 돼요. 마지막 3단계는 자 훈련을 해야 돼요. 스피치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강의 기술을 훈련하는데 자 이거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라면 한두 달 하고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기억을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모든 기술 능력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것, 우리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것, 모든 것은 몸이 기억을 하도록 해야 돼요. 이 스피치도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몸이. 앞에 서는 자세부터 입에서 말하는 어떤 언어의 패턴들, 눈빛, 표정, 스피치는 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온몸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패턴을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회원 제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오면은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평생회원의 자격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평생회원. 평생회원이라고 해서 평생 다니라는 뭐 이런 뜻보다는 몸이 기억을 할 때까지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훈련을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안 나오다가도 다시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와서 다시 보충을 하시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또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재치료 다시 반복적인 치료를 해서 완전한 변화를 할 때까지 이 자질 때까지 만나라는 겁니다. 자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면 운전 면허만 따고 그만두지 말고 운전 면허만 따버리면 어떻습니까? 장동 면허가 되잖아요. 운전 면허 딴 다음에 바로 자동차를 한 대 사서 중고차라도 운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이 몸에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운전을 하고 나서 몸이 기억을 해버리면은 한 1년, 2년 운전 안 하다가 다시 운전해도 운전 잘할 수 있잖아요. 이 스피치 훈련도 그래요. 자,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한 6개월, 1년 훈련을 하다가 한 1년, 2년 안 해버려도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말을 잘하는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이 어떤 패턴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자, 이 기억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변화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인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